지역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권에는 대선과 관련한 징크스가 몇 가지 떠돕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는 대권 주자의 무덤이라는 말이 대표적인데요. 이번에도 유효할지 아니면 깨지게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평의 나라가 아닌 꿈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네, 경기지사는 대권 주자의 무덤이다. 이번엔 저주가 풀리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 박희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경기도지사다 하면 이 당선되면 그 대권 후보 같은 게 공식화된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이번에도 대선에 그 경기도지사 전현직 도지사 3명이 출사표를 던졌죠? 그렇습니다. 현직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 그리고 앞서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32대 33대 경기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3명이 이번 대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도 당내에서 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 좀 희망이 보이고 있네요. 자, 근데 이게 경기도지사 하면 이미 좀 스타급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 주자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사실상 이제 그동안 성공은 또 없었잖아요. 성공한 경우는. 그렇죠. 이 희한하게 이 경기지사들이 그동안의 대권 도전을 계속 대선의 문을 두들겨 왔는데 네네. 단 한 명도 당선된 적이 없죠. 일단은 이 경기지사가 되면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을 정치적 안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론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지사는 스타급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배출해 왔죠. 하지만 대선에 도전해서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인재부터 시작해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전 지사 모두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인재 초대 경기지사의 경우는 대권에 몇 번 정도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해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4번이나 네. 도전을 했고요. 민선 3기 손학규 전 지사도 3번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네네.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경기도청을 출입기자로 있을 때 이게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모두 이 대선 출마한 걸 보긴 봤는데 역대 지자들이 줄줄이 낭만했어요, 사실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실 뭐 지역 정과 또 관가에서 떠도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경기지사는 대선 무덤이다. 또 뭐 경기지사의 저주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종의 뭐 징크스가 생긴 이유가 좀 이렇게 풍수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예전에 이제 그 도지사 관사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도지사 관사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이야 뭐 관사로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도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수원 팔달산에 위치한 옛 도지사 관사가 위치한 그 터가 조선 후기에 수원 화성 축조할 당시에 전염병 환자나 시신을 안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당선 후에 관사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모든 지사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경기도청사를 광교로 이전한 지도 이제 3년이 넘었고 옛 관사는 도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선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지사 대선 징크스가 공관 그 터전 문제가 아니라 영남이나 호남처럼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는 경기도 이 지역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출입할 당시에 남경필 지사가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물론 이제 수원이 거주지였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 도민 소통 공간으로 그걸 냈을 때, 좀 약간 들어가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징크스가 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도지사 하면 이제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굉장히 정책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권 도전하는 건데, 지금 각 대표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전 대표죠.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이제 뭐 경선 후보니까 후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갔는데요. 성남에서 시도했던 청년 배당을 경기도지사 하면서 청년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경기 지역 전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지난 대선에서도 도지사로서 추진했던 정책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약을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후보가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지사를 유지하면서 지금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 김동연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신 스스로가 경제통이다, 경제 전문가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김 지사는 이제 현직이죠. 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도전입니다. 20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로 완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굉장히 빠르게 키워왔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네. 그래서 기회 불평등 해소, 또 혁신 경제, 이런 철학을 도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지방 외교를 기반으로 한 관세 외교 행보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미국으로 곧장 건너가서 지방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관세 대응 전략 연대를 맺고 왔습니다. 네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 경제통 이미지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 김문수 도지사 좀 살펴볼까 봐요. 벌써 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죠? 그렇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사실 32대, 33대 8년 동안 지사직을 수행을 그렇죠. 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GTX 사업,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GTX의 최초 기획자라고도 불리는데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GTX라는 구상을 내놓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재 A 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됐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교통 공약에 GTX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5대 광역권 GTX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김 후보는 특히 수도권의 경우 A, B, C 노선은 임기 내에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은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경선 후보들이 사실 이번에 GTX를 굉장히 공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 분야에서만큼은 좀 김문수 후보가 선점하고 있다. 좀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김문수 도지사가 GTX 처음 발표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게 땅 밑으로 50m 밑으로 해서 대심도를 까는 건데 굉장히 획기적이다. 뭐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GTX를 그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네, 네. GTX가 추진된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A 노선 일부 구간만 그렇죠. 착공한 거에 대해서 이게 좀 확실하게 어떤 보수 정권이 그거를 쭉 끌고 갔으면은 GTX 노선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이 됐을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지금 뭐 경선 과정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각 당이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두 각 당 다 경선이 좀 진행 중이에요.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1차 경선이 끝나고 나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결정이 났고 그렇죠. 1차 컷오프를 넘어갔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상황으로 좀 표심을 늘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 따라서는 진짜 전직 도지사가 맞붙는 빅매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뭐 확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 레이스 반환점을 돌았는데 누적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지금 9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상 거의 확정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이라는 말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그렇죠. 나오죠. 네. 사실 이 어대명을 넘어서 구대명. 9대0? 네. 90%대 득표율 이재명이라는 말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경선 중인 김동연, 김경수 후보와 격차가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 이 두 후보 캠프에서는 사실 지금 고심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렇겠어요. 김동연 후보의 경우 최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9대명 이런 말 나오는 게 결코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사실 저 한덕수 총리 출마 여부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죠. 지금 현 상황에서 예측이 어렵지만 만약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 승리해서 최종 주자가 된다면 이재명, 김문수 주 전직 두 명의 이 전직 경기지사 간의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전현직 도지사들뿐만 아니고 이번 대선에는 경기도에 있는 인재들, 자원들이 많이 후보로 나왔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지역구가 경기도인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이 모두 다 이렇게 경기도에 지금 대권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경기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권 출마 주자라기보다는 뭐 경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금 경기 지역에 기반을 많이 둔 후보들이 나온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이번은 없어요, 뭐 역대급이죠. 네. 일단 이 경기도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선거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1,450만 인구인데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경기도 선거인 수가 1,143만 3,288명이었습니다. 서울보다도 300만 명 이상이나 많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24만여 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4만 7천 평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동안 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 20년간 치러진 5번의 선거에서 20대 경선을 제외하고 경기 지역에서 이긴 후보가 모두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기도민의 표심이 중요한 승부처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1기 신도시 개발 등 이 현안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내용을 공약으로 만들어서 이 경기도민들의 민심을 사로잡을지가 이번 대선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도 뭐 좋은 소식이 있거나 소식 변한 게 있으면 계속 좀 알려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대권 잠룡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이들의 부활지가 될지 여부는 40여일 후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이 경기도에서 낸 성과를 바탕으로 민심을 어떻게 사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